6일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후보들의 도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고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선거 관련 32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내 자원봉사센터와 선거 브로커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지지자들이 민주당 탈당 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후보로 추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 청년층의 표심이 대선 판세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청년들의 당찬 도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성정치인 못지않은 패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고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우리 지역 정치 신인들을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8나이의 김슬지 씨는 연매출 30억 원을 바라보는 어엿한 제빵업체 대표입니다. 10평 남짓한 가게를 맡은 지 6년여 만에 200평 규모로 늘렸고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민과 조직화를 꾀해 계약 재배를 활성화한 경험 등을 토대로 도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합니다. 9년 전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다시 이 지역을 돌아왔을 때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지역의 현실에 좌절했고 절망했고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표하여 주거, 교통, 일자리,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싶고요. 실패를 각오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에 도전장을 낸 39살 김미희 예비후보. 청년 유출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여러 이유로 김제를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김제,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김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주류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거머쥐고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김지현 예비후보. 이제 막 30이 됐지만 패기와 포부는 기성 정치인 못지않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면서도 당차게 국립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시내 건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저희 고향이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가격도 너무 3억에서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굴복해서는 절대 남원시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보다 정치 선배인 39의 김승일 후보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김제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실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다음과 같이 바라봅니다. 추후에는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사자성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도전하였으면 좋겠고 장애인, 다문화, 대학생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초의회가 구성되길 바랍니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 참신한 일꾼이 되겠다는 청년들의 위풍당당한 도전이 변화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민현 전 정읍산림조합장을 지지하는 200여 명이 지난 2일 김 전 조합장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민주당을 탈당하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던 김 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의 불공정한 심사와 어이없는 결정으로
경선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시민 후보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선거 관련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세 경찰청장은 3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6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석방한 건은 있지만 구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자원봉사센터와 이른바 선거 브로커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김 전 군수와 그의 지지자 50여 명과 만나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이날 자신의 공약집을 김 후보에게 전달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북도 의원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철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3일 허위 비방 기사가 조직적으로 유포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선 기간 허위 비방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상대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의원 경선에 나섰던 김대중 예비후보도 당원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북도 의원 정읍 2지역구에 출마한 김 예비후보는 재심 청구 배경에 대해 특정 경선 후보가 홍보물 수천 통을 민주당 당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리 취득한 당원 명부를 활용해 선거법상 금지된 우편 발송과 현장 배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10,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일 1,9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90명, 정읍 165명, 김제 89명, 남원 69명 등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6만 명을 넘어섰던 재택 치료자 수는 9,518명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가량 늦기는 했지만 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의 한 섬으로 조개를 캐러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됐던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안 하섬 인근 암초에 고립돼 있던 2명을 발견해 우선 구조했습니다. 이어 바다에서 표류하던 일행 한 명도 수색해 12시 반쯤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조개를 캐다가 물이 들자 육지로 나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의원이 선출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도지사 후보 선출에 따른 김관영 후보의 전북 정치 전면 등장은 향후 전북 정치가 세대 교체, 정치 교체의 바람에 휩쓸릴 가능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특히 김 전 의원의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되는 모티브가 된 송하진 지사의 공천심사, 컷오프를 두고 민주당 내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건영 후보의 탈당 경력을 두고 안호영, 김윤덕 의원 측은 끊임없이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김 후보에 대한 정체성 시비의 칼끝은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문은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를 앞두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윤준병, 김수흥 의원도 송 지사 컷오프의 찬성 입장을 중앙당 김태년 공관위원장에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지사의 컷오프에 대한 전북 정치권 내 공방전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정점을 향해 치닫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를 도내 최초로 도입할 수 있는 이유로 지난 민선 7기 때 수소산업을 육성해 수소승용차와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와 최상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학교와 지역시민단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도내 모든 시군에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통합지원센터도 모든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